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오늘 휴장을 했는데요.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갑 특파원, 미국은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고 축제 기간 중에 하나인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입니다. 미국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1776년 7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미국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이곳 뉴욕에서도 불꽃축제가 오늘 밤 예정돼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곳곳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는 사고 없이 즐겁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특파원도 오늘 불꽃축제 보러 갈 예정인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불꽃축제에 참석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맨하튼의 이 최고층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축제가 굉장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지 못하지만 또 저희 PD님이 가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는 영상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연휴에도 열심히 취재하는 김용갑 특파원입니다. 네, 매경 월가을보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합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옐런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두 번째 중국 방문입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고위급 소통 재개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독재자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대립 분위기가 다시 격화됐는데 이번 방문으로 소통은 지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 재무부는 미중 관계에서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 그리고 환율, 최근 디리스킹 으로 불리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서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리커창 총리, 류군 재정부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옐런 장관은 특히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옐런 장관이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을 겨냥한 중국의 제재에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당연 이 반도체 분야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도 그에 맞서 맞불 차원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겨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만남에서 디리스킹이 시장 경제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험 제거는 기업의 몫이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대화에 앞서 협상력 싸움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태양광 패널과 레이저, 컴퓨터 칩에 들어간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원료들을 수출하려면 수출 전에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의 필수 원자재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맞서는 카드로 중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재차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실행되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중국 기업의 AI 칩을 사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움직임은 앞서 중국이 반도체 원료금속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제한은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AI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현재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엔비디아의 A100 칩과 같은 고급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컴퓨팅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몇 주 안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같은 독점 보도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메타의 새로운 SNS 스레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새로운 SNS 스레드가 이번 주에 출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의 스레드는 이번 주 목요일 출시될 예정인데요. 인스타그램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목요일인 6일 공식 출시됩니다. 스레드는 메타가 트위터에 대응할 소셜 미디어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거의 스레드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6일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네,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소식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이어집니다.